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대해서 퀴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의 11장 애플리케이션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해당되는 거고 요 장은 우리가 세 개 주차로 나눠서 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전체적인 개요 파트와 12주차에 13주차는 SQL 인젝션 보안에 대해서 또 마지막 그 14주차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서 그쵸? XXX라고 하는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가 됐는데 여기는 세 개 주차로 나눠서 이제 그 강의가 됐고 각 주차별로 그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 주차별 퀴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의 전반적인 개요 파트인 퀴즈 풀이 15문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좋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 복습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따라서 교재에 있는 구석구석 내용을 내가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한 것이고 우리 각종 시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또는 기사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가 퀴즈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같이 풀이해 보는 거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 전공의 깊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재가 필요하니까 좀 교재를 준비하셔서 그치?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에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 이 퀴즈의 지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씩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학습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요의 퀴즈 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문제 1번 미 국방성 산하의 그쵸? 미투리 그 MITRE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개발 언어에 대한 740여 가지의 소스 코드 취약점을 그 정의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개발자가 많이 실사있는 그 740여 개 중에서 매번 탑 25, 25가지 취약점을 계속 게시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미국 방송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관보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보보안 개발 전공자들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하는 거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을 하는 시큐어 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실수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보안의 취약점에 대한 것을 보안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코딩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 즉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죠? 그런 취약점들을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용을 해서 참조를 해서 시큐어 코딩 할 때 그거에 위배되지 않는 보안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은 모든 경우의 수에 애플리케이션의 그 보안 허점, 보안 취약점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보안에 문제가 돼 있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구석구석 많은 것들을 세계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사례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OWASP라고 그랬잖아.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는 뭐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그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토론하고 그런 레포팅하고 보안의 취약점을 레포팅하고 하는 그 오픈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여기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관련된 레포트를 뽑아서 참조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보안 코딩하는 사람들, 특히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항상 준용하고 있는 것이 그쵸? 준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요거 OWASP라고 하는 거 요게 3년마다 그쵸? 3년마다 주기로 그 가장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진 그 프로젝트에 가장 취약한 것을 탑 10을 이렇게 항상 그 가장 위험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위험한 그 요소들을 10개를 이렇게 항상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그게 OWASP고 우리나라 이 개발하는 사람들 여기 항상 그 보안을 담당하는 그렇죠?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참조해서 그 보안을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그 기하는 것이 참조하는 사이트가 OWASP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보안 전문가들은 항상 이 해외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용을 하고 그런 걸 참조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그 WASC라고 하는 요거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 쭉 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있는 것이 CV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라고 해서 일반적인 어떤 취약점이나 노출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레포팅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것은 우리 CWE죠. Common Weakness in 그죠? Enumeration 그래서 그 실수했는 거 25가지를 항상 취약점을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보안 전문가들은 항상 이런 사이트들을 해외 사이트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외 사이트를 항상 참조를 해서 그냥 보안의 어떤 뷰를 보안의 시각을 이렇게 폭넓게 갖고 그치?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보안의 허점, 블랙홀이라는 건 그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돼 있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사이트를 참조해서 어떤 것이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레포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나 또 코딩할 수 있도록 시큐어 코딩할 수 있도록 그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치 하는 것을 CWE다 Common Weakness Enumeration이라고 하는 그쵸? 뭐 SANS도 있어요. 그쵸? 시스터 얻으면 오디트 네트워크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쵸?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보다는 좀 이제 폭넓은 형태의 보안을 다루는 기관들이고요. WASC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소개된 거 아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거 아닌 거를 또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쵸? 보안 개발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쭉 그런 것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죠? 교과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요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도록 그 사이트에
그쵸? 누구든지 이게 접근 가능한 거거든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항상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안에 관련된 그 뉴스페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신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항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쵸?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 2번 프로그램 입력값을 부적절하게 검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으로 볼 수 없는 것. 그쵸? 프로그램 입력값, 프로그램의 입력값, 그 어떤 파라메터 입력값이잖아요. 이 파라메터를 검증하지 않, 항상 시큐어 코딩할 때는 파라메터가 제대로 올바른 파라메터가 입력이 되는지를 항상 파라메터 값을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파라미터가 검증되지 않는 것을 그냥 코딩을 하게 되면 항상 그쵸?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를 항상 부적절한 파라미터 값이 들어오는지를 항상 검색해야 되는 거거든. 그 SQL 인젝션 마찬가지로 SQL에 입력되는 파라미터 값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SQL 인젝션, SQL 인젝션이잖아요. 운영체제 삽입도 마찬가지죠. 그쵸? 하드코드 패스워드 요거는 아니고요. 그 패스워드가 그냥 보안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평문으로 코드돼서 패스워드가 코드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암호화 시켜서 저장돼야 되고 암호화된 형태대로 표현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코딩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입력값 검증이 한 게 아니고 패스워드가 암호화 됐느냐 안 됐느냐 또 그 프로그램 내에 패스워드가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니까 요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일단 디귿번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 해당될 거고 그렇죠. 디귿이 포함되는 거 2번, 3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이 포함된 거는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적절한 인가 허용 요것도 우리 그 삽입과 관계 없는 거죠. 퍼미션 그 권한과 관계된 거니까 니을도 해당되는 거죠. 크로스 사이트 공격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입력값이 그 아니면 URL이라든가 입력값에 대한 조작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오류 그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가지고 그 공격하는 소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프로그램 코딩 당시에 그런 것을 노출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exception handling이라고 그러잖아. 외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서도 뭐 트라이해서 뭐 트라이 블럭에다 놓고 트라이 블럭에 에러가 나면 그쵸 익셉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코딩 방법이 있어요. 각 언어마다 예외 처리하는 코딩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입력값 점검하는 게 아니고 시큐어 코딩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요게 정답으로는 우리가 디귿, 니을, 비읍이 해당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195쪽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우리나라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셔야 되고요. 문제 3번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현 단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 단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의 어떤 단계를 나누면 분석, 설계, 구현, 그치? 그 다음에 시험 단계, 그치? 요런 거 갖다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SDLC라고 그랬잖아.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SDLC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AD라고 그래서 ADDI 여러분들 조금 우리 AD 이런 모델이라고 그러죠.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주기 A는 뭘까요? Analysis 분석 D는 디자인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뒷자나 빼고요. I는 implement 구현, E는 evaluation 평가, 그래 AD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 보안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구 분석이나 분석 단계에서 그 할 요구 그 보안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보안 항목 요구 사항을 식별하는데 암호화 대상의 정보를 요구 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암호화 대상 정보와 중요 기능 분류,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암호화 대상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설계 단계는 위협 요인을 원인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떤 것이 위협이 될 건지 이제 사전에 설계 당시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든가 소프트웨어 설계라든가 뭐 데이터 설계라든가 여러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설계 단계에서 많이 하는 것이 자동화 도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와 개별 전문가, 그 개발 전문가 등으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안 전문가, 개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있는지 보안상 뭐가 문제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보안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현해야 되는 거죠. 구현하면 이제 표준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 11.7에 있어요. 196쪽에. 그치? 그래서 여기 구현 단계에서 보안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안 항목, 요구사항 식별 이 부분은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어떤 것을 보안 항목을 하는지 요구사항, 요청한 사항 있잖아요. 비즈니스 단계에서 요청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는 사항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뭐 표준 코딩이라든가 개발 가이드 제공이라든가 소스 코드 보안 약점 진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큐어 코딩하면서 개발하면서 그쵸? 개발하면서 구현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단계별로 그 단계가 있다는 게 OWASP 오픈 웹 그쵸?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 중요한 그 기관의 이름이라 그랬죠? 사이트 이름이죠. 예, 보안 취약점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방법론으로서 개념 보안 활동 등을 정의한 보안 개발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뭐냐 이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안 개발 방법론을 크게 나누면 클래스프 요게 이제 답이 이제 클래스프 CLASP가 OWASP의 보안 취약점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방법론을 OWASP에서 제공하는 것이 클래스프가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해서 MSSDL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븐 터치 포인트도 있고요. 위험 분석, 코드 리뷰, 자동화 진단 등 요거는 보안 개발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한 그 가이드라인을 하는 그런 모델링을 하는 진단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프 그다음에 MS, SDL, 세븐 터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요 OWASP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클래스프라는 거죠.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시큐어 코딩하는 사람들이 정보 보안 전공자의 시큐어 코딩하는 게에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이 클래스프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이제 윈도우 쪽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많이 참조하는 보안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디벨롭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MSSDL을 많이 참조를 하죠. 식스 시그마는 여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품질 인증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품질 인증. 문제 5번 애플리케이션 분석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보안 활동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제 쭉 그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단계에서 할 그 보안 활동 뭐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서 하는 것들 쭉 있고요. 레포팅이 있고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걸 다 그 암기하기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고, 그치? 이런 것들은 암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냥 이렇게 보안 개발자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이 보안 개발 그 참조집이라고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지. 이걸 암기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치? 그래서 우리 교재 198쪽에 보시면 보안 기능 분석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보안 활동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인증 대상 방식, 인증 획수를 제한하고 비밀번호 관리하는 방법, 중요 자원 접근 통제, 암호키 관리, 암호 연산, 중요 정보 저장, 중요 정보 전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 정보 암호 알고리즘 이거는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는 거 198쪽에 보안 기능 이렇게 해서 SR2, 1, 2에서부터 8가지까지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다. 문제 6번 애플리케이션 구현 단계에서 고려할 보안 활동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시큐어 코딩 단계, 개발 단계에서 보안 활동은 뭐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방법에 대한 활동, 뭐 SQL 삽입으로부터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방어, 내가 교과서를 보고 199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도 이런 걸 다 암기하지는 못하겠죠. 또 이런 걸 암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할 때 있는 그 참고집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보면서 코딩하는 거죠. 그죠? 포맷 스트링 삽입 또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검증했을 수 있는 보안 검증 툴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죠? 프로그램 코딩 해놓고 나서 그 코딩을 입력을 해서 그 검증 툴에다 놓으면 뭐뭐가 문제가 생겼다, 시큐어 삽입 방어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레포팅을 해주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구현 고려 사항들은 보안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뭐 16가지 우리 교재에서 들고 있는데 200쪽에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시면 어떤 것이 좀 그 내용들이 있는지 부적절한 인가 금지, 중요 정보 평문 저장 금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잖아요. 코딩할 당 프로그램 개발할 당시에 중요 자원 접근 권한 설정 금지 이런 것들은 조금 코딩하고는 좀 먼 거고, 그치? 예.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금지,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문제 7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오류 처리, 에러 처리, 코딩 시 보안 취약점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르신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자꾸 읽어보셔서 여기 익숙하셔야 돼요. 오류 처리 아시겠어요? 코드 오류 제어문 그쵸? 그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른 건 코드 오류 제어문 이거는 오류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치? 제어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코드 오류 에러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과도한 주소문 사용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그치를 금지해야 되겠죠. 오류 사항 대응을 부재하면 돼. 부재라고 하는 건 그 대응에 관련된 코딩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예의 처리 이런 거 디귿 리을 미음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답에 그렇죠. 교재 201쪽에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주어진 문제 우리가 주어진 요 문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음 중 애플리케이션 구현 시에 멀티 프로세스 이제 대부분의 우리 자바라든가 C라든가 자바라고 하는 건 스레드라고 하는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그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또 C라는 건 포크 앤 조인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색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 타임 오브 그쵸? 그 체크, 타임 오브 유즈 이거 약자죠.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즈의 약자예요. 그쵸? 그런 것들은 우리 경쟁 조건이라고 하죠. 경쟁 조건. 그치? 시간 어떤
어떤 그치 어떤 그 내용이 처리된 다음에 다음 내용이 처리돼야 되는데 그게 뒤죽박죽 처리되면 안 되죠. 그러면 보안이 셀 수가 있거든요. 취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는 경쟁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문제 9번 교재 201쪽에 있는 겁니다. 문제 9번 애플리케이션 구형 코드 오류 보안 취약점에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 코드 오류 같은 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죠. 프로그램 코딩할 때 만약에 나누기 연산할 때 분모가 0으로 나누면은 이거 불능이라 그러나요? 그쵸? 0으로 못 나누게 해야죠. 그럼 항상 그거 분모 분자가 나눗셈이 있을 때 분모가 0이 아닐 경우에만 나누라라고 하는 if문이 항상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0 값을 집어넣으면 분모 값이 0 값으로 파라미터 값이 들어오면 시스템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실행 에러. 이랬을 때 여러분들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치? 널 포인트 해제된 자원 사용 금지를 해야 되고요. 널 포인트 역참조 금지해야 되는 거고요. 부적절한 자원 해제 금지. 그치? 그 다음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금지하는 거죠.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은 재기함수 사용은 요거는 코드 오류라기보다는 시간 및 상태 값을 할 때 쓰는 거죠. 우리 교재 201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우리 향상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죠. 애플리케이션 구형 캡스라 보안 취약점에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교재 202쪽에 여러분들 내가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치 잘못된 세션으로 인한 정보 노출, 그치 제거되지 않은 남은 디버그의 코드 있고요. 시스템 데이터 노출 금지돼 있고요. 그치 퍼블릭 메서드로부터 변환된 프라이빗 배열 요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프라이빗 배열의 그치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꾸로는 아니죠.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배열의 프라이빗 데이터 할당 이건 아니죠. 그렇죠?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요런 문제는 좀 치사한 문제죠. 여기가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그치? 요럴 때가 취약한 거잖아. 그치? 그쵸? 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 뭐야? 민감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퍼블릭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배열 값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되면 안 되지. 그치? 프라이빗 데이터를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로 할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런 것들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죠. 요거. 문제 11번 이제 우리 심화 문제에서 다음의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세요. 그쵸? The Web Application Security Consortium is 그쵸? 510C3 non-profit made up of an 그쵸? terminal group of experts, industry practitioners and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s who reduce open source and widely agree upon best practice security standards for the World Wide Web 이렇게 돼 있죠. 교수님이 영어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발음도 구리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읽어드리고 영어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안 전공자들은 그쵸? 우리나라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그 사이트라든가 그런 그 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참조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읽으셔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영어 우리 전공 영어에 익숙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심화 문제를 자꾸 내주는 겁니다. 뭐 영어가 여러분들이 뭐 해라 영어 공부를 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전공 영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전공 영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국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고 습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 시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만이 사회 나갔을 때 외국 사이트 보면 그냥 닫아버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준 거죠. 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코드 오류 보안 취약점 대응의 필요성을 기술하세요. 아까도 있었죠? 널 포인트의 역참조. 널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의 약점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적절한 자원을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하지 않으면 자원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모자라 새로운 입력을 처리하지 못하는 보안에 약점이 생길 수 있다.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를 해제된 자원을 참조할 경우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오류 발생을 가급적이면 시큐어 코딩할 때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각가지 경우에 그쵸 코딩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 불가피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그쵸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처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금지. 그치?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위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분석 설계 단계에서 보안 활동의 중요성을 기술하세요. 뭐 미리 코딩 단계에서 하면 너무 늦습니다.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 미리 그것을 감안해서 분석하고 설계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돼. 그 준비된 상태로 가지고 시큐어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 설계 단계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보안 위협을 사전에 도출할 수 있고 보안 사전 진단 모의 실험을 그러니까 모의 실험을 통해서 이거 개발을 해서 시스템 운영할 때면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그럼 미리 파악해서 그걸 사전에 대비한 상태의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의 실험, 그치?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죠. 보안 원인별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보안 코딩 규칙을 만들고 보안 코딩 규칙을 그쵸? 규칙을 설계하는 거죠.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유지를 그치? 점검할 수 있는 거. 나중에도 여러분들 개발이 끝난 다음에도 그치? 개발이 끝난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그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됐는지를 점검해야 되잖아. 테스팅해야 되잖아. 또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안 프로그램 개발해 놓고서 그 프로그램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위배되는지를 점검하는 그 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쪽에 어떤 그 입력값으로 작용할 수 있죠. 14번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보안 자동화 도구의 기능을 설명하세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프리 STA 단계에서 유형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에 그치? 소프트웨어 디벨로프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요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한 모델링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한다. 요거 여러분들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요 진단 도구예요. 마지막 문제 5번, 15번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반을 조사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뢰하지 않는 기관과 사이트로부터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그치 사용을 그치 금지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픈 소스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더 빠른 보안 취약점의 발견과 패치가 강점이지만 사용자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오픈소스 활용 증가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자의 해킹 위협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오픈소스 목록 관리 등을 통한 보안 취약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무료로 가지고 또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걸 갖다 우리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우리 이메일도 많고 이메일에도 있고 뭐 DNS도 그렇고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깔아놓고 그제 중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으로서 그런 걸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치? 그때그때마다 패치가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때그때마다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보강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대비 없이 무료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갖다 썼다가는 큰 위험에 빠진 거.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보 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정보 자산이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취약하거나 그런 것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노출되거나 그러면 그쵸 조직과 회사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에 그쵸 정기적인 패치가 필요하고 그치 그 보안 취약점이 뭐 있는지 계속 분석을 해서 그걸 보강하고 그치 신뢰하지 않는 거로부터 제공되는 그런 것들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쉐어웨어 버전도 있고요.
뭐 오픈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떤 보안의 그 취약점,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서 어떤 보안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웜감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침투를 시켜놓은 것을 소프트웨어가 수행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실행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갖다가 깔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소스를 갖다가 우리가 고쳐서 컴파일해서 깔으셔야지 뭐 실행 파일 같은 거 있는 거 깔으셨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쵸?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의 개요 단원에 대한 15문제의 퀴즈 풀이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퀴즈 풀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